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이고요. 월요일 저녁 신세계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신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S&P 500은요, 추가적으로 상승은 하지 못하고 일단 0.22% 상승하면서 2677.75포인트 선 다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4월 시카고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월가 예상치는 58.3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PMI 지표는 57.6으로 예상치 하회하는 수치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초반에 상승분보다는 소폭 좀 미달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6,700선 다시 한번 터치하네요. 0.42%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 지수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유로FX는 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소폭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듯 싶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내려가죠. 1.2113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오늘의 저가가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갱신된 상황인데 0.53%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는요 1312.5달러 선에서 지금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0.88% 약세 흐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12.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죠. 67.74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현재 초반에는 67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갔었던 크루드 오일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67.7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0.34%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41% 상승세고요. 91.6909까지 올라가고 있는 현재 구간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지금 가격대는 지수에 대해서는 뭐 같은 흐름이지만 나스닥이 6,700선을 좀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크루드 오일이 초반에 하락폭을 좀 꽤 많이 하면서 67달러 후반대 가격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PMI 지표 발표된 상황, 지금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라는 속보까지 다시 한번 PMI 지표 발표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문을 열었고요. 현재 또 세 번째 이슈와 네 번째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크루드 오일 좀 살펴드렸는데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이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68달러 이탈 이후에 67달러 초반대 다시 한번 후반대까지 반등하면서 가격대 변동성이 좀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 다시 68달러 회복하네요. 방금 전에 시세가 꽤 크게 나오면서 67.99 그리고 68달러 초반대까지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외신 쪽에서 업이고요. 지금 마스터님이 관망이신 거죠? 네, 네. 설명드리려고요. 네. 박나래 캐스터 지금 방금 바꾸셨어요. 관망이고요. 저 홀로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바로 직전에 크루드오일 시세가 좀 나오면서 67.97까지 또 후반대 가격 68달러 초반대와 좀 공방 벌이고 있는데 상승 쪽으로도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딱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마스터님, 네, 설명 도와주시죠. 네,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아직 68.10대를 안착 못하면 아직 추세 안에 있는 그림들이죠. 오늘 뭐 이렇게 배팅을 했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68.40부터 67.70까지 보합일 거다. 그래서 위에 매도, 아래 매수를 노리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이걸 배팅했었습니다. 오늘 67달러 깨느냐 못 깨느냐. 그걸 배팅해서 오기 전에 이제 뭐 마이크를 막 잡았었는데 이 구간에 있어서 얘네들 매도로 20대까지 그 다음에 20에 매수 그 다음에 얘네들은 5차 5틱 정도 줄 거다. 그래서 1호를 못 깨고 보합권을 들 건데 걔네들이 위에서 50에서 한번 치고 뭐 이렇게 싸워도 되는데 딱 이 시간까지죠. 매도 주고 매수 주고 매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벗어나는 걸 보고 확인을 해서 하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저항점들 얘네들 깨는 노력들을 꼬리 달고 계속적으로 했었죠. 그다음에 68.10대가 추세 저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선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 얘네들이 이제 넘어가서 67.70대, 60대에서 매수 배팅이 들어가는 건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68.10을 맞고 싸워야 되죠.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지금 미장입니다. 미장 막 발현돼서 여기서 이제 68.10대를 올 수 있냐 마냐예요. 얘네들 매수 롱포는 제가 8월물로 잡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67달러를 못 지키고 무너질 걸 대비하고 차월물, 다음 차월물로 잡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못 넘어가게 되면 우선은 고점을 계속 이겨내려는 그림이 나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월물로 잡아놓은 건데 우선은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67달러 초반 10대를 세 번째 시도하는 거라서 제가 40, 45를 맞고 매도를 20개를 먹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호를 깨지 않는 애들로 매수는 잡아도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0, 60대가 저항인데 얘네들이 우선 매수를 몇 번 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미장 때 얘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저항을 많이 했었죠. 꼬리가 달린 부분도 보이실 거고요. 그럼 돌파를 했으면 우선은 80 이상을 지지를 했다고 시장은 여기겠죠. 자, 그렇다면 최소한 싸우는 구간들 이 구간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래 구간을 생각할 필요 없이 10대부터 지금 80대까지 하면 총 30핍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보합장 볼 때 우리가 아시아 유럽장 충분히 30핍 보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 매도를 치려면 우선은 30핍 내에서 계속 혼조세 뛴든지 아니면 얘를 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미장에서 뚫은 거 바로 확신 갖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윗자리도 이미 추세로 네 번째 테스트하는 도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저항점은 깨뚫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합 혼조세 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0대부터 10대까지 보합 혼조세를 한 30분 이상 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관망한 다음에 68.10대를 넘어간 아이들을 68 지지로 해서 배팅 들어가서 아래 구간들 분할이 되게 하던 아니면 67.80대 손절을 잡던 해서 지표 때 잘 나올 걸 보느냐죠. 근데 우리한테 배팅하라면 저는 배팅을 안 시킵니다. 얘네들은 왜? 지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돌파 안착을 해서 무슨 배짱으로 얘네들이 돌파를 하겠냐. 해서 반대로 보합 매매를 하죠. 그렇다면 보합 매매를 하면 얘네들이 총 30개, 위아래 5개 빼고 20개 여분. 그럼 15개에서 10개 내외로 먹을 생각하고 최대 25개를 먹을 수 있다 배팅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 미장에서는 별로 소득 없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얘네들 넘어가서 얘네들 지킨다면 우선은 지표 때는 얘네들을 만약 이 구간들 지금 이 구간이 안착했다면 얘네들 68달러를 안착한 거죠. 68달러 매매해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68점 초반대가 계속 보합 매물대였으니까. 자, 그렇다면 아직은 얘네들이 돌파하더라도
이 구간을 중심으로 보합을 지표 때까지 뛸 수 있다는 가정으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실런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추세를 아직 못 넘어간 아이들, 여기서 맞고 배팅하더라도 얘네들은 윗구간 휩소를 버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랫구간 지지를 해서 배팅하더라도 얘네들은 전체적인 혼조세까지 예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급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추세로 봅니까? 대부분 못 보죠. 그냥 여기서 힘이 세니까 여기까지 쳐본 거잖아요. 그냥 딱 이 자리까지. 거기서 또 10개를 뽀짝뽀짝 올라가 봐야지 돌파구나 해서 그때부터 신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는 전반적으로 유럽장 얘네들 배팅을 해서 67달러를 못 지켰다. 그러니까 깨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방에서 얘네들 배팅 들어가라 그랬죠. 매수로. 그래서 얘네들 넘어간 매수 배팅. 근데 이미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배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지표 전에 올려놓고 지표의 기대를 볼 애들인지 아니면 시도마다 다시 보합될 애인지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보합 관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보합 관망이다. 물론 뭐 저도 이제 좀 겁이 나서 뭐 8월물 매수 배팅을 들어가는 있지만서도 지표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보합 구간들 크게 돌파는 못한 상태고 변곡을 노리는 게 더 낫다. 그렇다면 오늘 얘네들 매수로 올라왔을 때 지표 전까지 이런 구간들 매물대를 시도한다면 걔네들은 이 구간에서 차라리 손절을 잡고 얘네들 추세 지키는 싸움보다는 변동성 때문에 얘네들 전체 보합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매물대고 얘네들 이렇게 친다 그래서 오늘 뭐 얘네들이 69달러를 넘어간다. 뭐 이런 이슈로 지금 뭐 저희가 안 본 사이에 뉴스가 나왔을지 모르겠으나 뭐 특별한 상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그냥 보합 혼조세에 저까지 지지하고 배팅 들어가서 매물대를 68달러 부근에서 지표를 기다리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다면 오늘 뭐 아까 지수도 그랬고 이제 뭐 11시 봉부터 보면 되겠죠.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배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60대 중반부터 배팅이 들어왔죠. 그러면 미장이 열리고 지금 딱 한 60개 정도 친 꼴이 되죠. 60개 꼴이 된다면 얘네들은 이게 오차냐 아니냐, 배팅을 10개를 맞고 하겠다, 아니면 뭐 하겠다. 물론 뭐 손절이 짧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강하다면 우선은 들어가도 5개에서 10개 이내로만 저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지력들 뭐 68달러까지 보면 또 얘도 30개밖에 안 돼요. 뚫린 구간도. 그렇기 때문에 딱 거기서 한 15개 반대 매매를 잠깐 누르시던지 아니면 차라리 100개를 오늘 간다면 얘 고점이 몇입니까? 미장에서 60대, 70대 배팅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절반 구간이에요. 100개로 움직이면 이 자리입니다. 요즘 뭐 부합장에서 100개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차라리 온다면 지표 전에 얘네들이 돌파할 이유 거의 없고요. 10번 중에 1번 정도 가끔 돌파하는데 걔네들 돌파하면 다시 다 눌립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표 전까지는 68달러 부근에서 기다리는 걸로 배팅이 들어가시고 오히려 분석이 되신 분들은 뭐 이거 분봉이니까 아무래도 틱이 좀 더 낫긴 하겠죠. 뭐 단기 저항들 오늘 중심으로 방금 전에 뚫었었고요. 그러면 장기 저항들 중심으로 배팅을 들어가서 뭐 10개에서 15개 손절을 잡고 1대1이죠. 15개 손절 잡는데 15개, 20개 먹는 단타 구간들. 아마도 단타 들어가면 한 2, 3분 정도의 그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걔네들 배팅 들어가시는 게 낫고 배팅이 이렇게 세게 들어간 데서 절대 쫓아가시면 안 돼요. 특히 방금 전에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말하는 도중에 여기서 막 이렇게 싸우다 빡 튀었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런 자리 가서 그냥 딱 멈추고 또 뭐 싸우다가 물량들 터니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매도를 알기보다는 쟤네들이 싸우다가 익절을 하고 다시 한번 배팅 들어가 보겠다는 거죠. 68달러 지지력에서. 그래서 걔네들로 못 뚫으면 얘네들은 50대 안에서 막히기 시작하는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틱을 잠깐 볼까요? 네. 한마디로 좀 뭐 그쵸. 이래저래 모르면 그냥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추세도 아닌 애들이 툭툭 한 번씩 건드릴 때는
상방 제약을 두고 싸우시라는 이야기고요. 분봉에서 보면, 틱에서 보면 이런 그림들 그냥 보이잖아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무슨 지표 전에 얘네들이 뭐 안착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지지가 되니까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방 제약을 이렇게 걸어놓고 싸우시고, 또 얘네들 뚫었다 그러면 하단부 경직성 두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구간들 갇혀 있는 게 10에서 30이구나, 20개구나, 그러면 한 10개에서 15개 먹고 익절을 한 5개 잡고 끌고 와볼 수 있겠구나 해서 단타부터 시작해서 익절 잡고 보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갑작스럽게 움직인다 해서 놀랄 것도 없고요. 네. 뭐 별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오후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68 오늘 지키고 버틸 거냐, 아니면 걔들 중심으로 놓을 거냐. 근데 저 같은 경우라면 이런 그림은 그냥 얘네들은 보합봅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이 작게 뭐 못하겠다 그러면 단기적인 저항 보셔도 됩니다. 이런 구간 오는데 바로 못 들어요, 이런 애들. 그래서 뭐 또 30대 오면 뭐 작게 한 10개 먹고, 그 다음에 10개 이상 가면 5개 익절 잡고 홀딩해보고. 특히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8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추가적으로 크루드오일 문자 질문 주셔서 함께 좀 봐드리면서 추가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자리 7845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크루드오일이 최근에 $67 초반대에서 지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란 결정 전까지는 그렇다면 박스권으로 봐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박스권. 그렇죠. 네. 사실 그 이란 이슈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란 이슈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구간들이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테스트를 지금 세저점 $67가 이렇게 테스트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 보합 들어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악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냥 계속 버틴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우리가 바로 돌파할 걸 보기 좀 부담돼서 걔네들도 이슈가 있어야지 돌파하는 걸 보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란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합 띄워도 전 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 해서 뭐 추세가 깨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65 지지력을 받아낼 때까지 얘네들이 버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소설이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은 얘네들 추세 지지력이 있는데 이 윗구간 아랫구간으로 오게 되면 얘네들은 누군가가 물량을 털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있을 때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계속 올라가서 이 구간들까지 지켜주는 시점까지는 얘네들이 버티려고 할 거다. 그때는 매도 쪽을 열어주더라도 우선은 전 쌍고점과 그 다음에 $65를 지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60 부근에서만 놀아도 될 그림들이 $66 강하게 돌파 안착을 한 이후에 300개 정도를 올렸어요. $69, $68를.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원웨이로 빠지더라도 얘네들이 $65를 지켜주는 바운더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제가 오펙이나 트럼프도 이야기했잖아요. 또 그 짓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아래 구간 지지력까지 오기 전에 이 윗구간하고 추세선이 맞닿는 이 구간까지는 되도록이면 $65 버티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나도 얘네들이 지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서 매도로 밀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아랫자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란 이슈도 말씀하신 건 똑같고요. 그 전까지는 호재 이슈가 있을 때는 이런 구간들을 지키려고 부단히를 쓰는 거죠. 그래서 뺄 용기도 없고요. 어차피 매도를 위에서 저희처럼 매도를 저희도 치다가 오늘은 오기 전에 수익을 드려야 되는데 할 게 없어서 40에서 20까지 추가적인 매도를 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도 고가에서 제외하고는 매도를 안 치겠죠. 한마디로 저가를 깨는 매도는 다들 무서워할 거다. 매도를 치다 익절을 하게 되면 그 힘으로 방금 전처럼 올라가게 되고 걔네들이 고점 근처에 또 추세 저항들 갖고 단기 저항들 뭐 이런 저항들만 오기만 시작하면 또 물량이 늘려서 굳이 위험도를 안고 얘네들 배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락이 있을 때도 계속 보합권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볼 때는 호재 이슈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지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호재 이슈가 있더라도 고점을 높일 이슈가 아니라면 얘네들은 고점 전에서 약간씩 밀리고 고점 테스트 하더라도
차익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시황이 70달러를 안착할 수 있는 시황이 나오는지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는지 최소한 그 정도라도 돼야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황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달러도 강세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다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란 제재나 아니면 시리아 오늘 오전에도 뭐 미사일이 날아갔었다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더 불거지는 내에서 얘네들이 명분을 갖고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보합 구간에 충분히 이 수렴 구간 바운더를 보시면 69달러부터 67달러 그러면 200핍 정도죠.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정도 계속 보합 뛰고 최대 100핍 내외로 될 때까지 보합을 뛸 수 있기 때문에 뭐 보합에 대한 관점들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호재 이슈가 있을 때는 우선은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68달러 초반대까지 좀 올라갔었던 또 크루드 오일 68.04달러 다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순간에 맞춰서 또 마스터님이 또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박나영 캐스터가 또 준비하고 있는 외신 쪽의 의견 관망 역시 들어주셨거든요.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업을 들었다가 직전에 또 관망으로 바꿨는데요. 제가 먼저 이 기사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일 가격은 뭐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그 실 오일 생산이 감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약간 이제 떨어졌는데, 하지만 가격 자체는 이제 아시다시피 3년 넘게 거의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역시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목부터 보시면은, 미국의 이, 리코트라는 게 그 굴착 장치, 그 석유 굴착 장치를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오일 가격을 락다운 시켰다. 하락시켰다.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3년째 상승이다. 이 소리는 지금 여기 보면 미국의 그 이란에 대한 제재 전망과 또 오펙의 산유량 조절에 대한 예상치는 오일 가격을 배럴당 70불 이상으로 유지를 시킬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굴착 장치의 개수는 이 강세인 시장도 약화시킨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추 작업이 이전보다 좀 많아졌는데, 이렇게 굴착 장치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고, 또 이것이 실 오일의 생산을 또 증가시키면서, 계속해서 가열을 중이죠. 지금 이 5대를 추가를 했습니다. 미국이요, 최근에. 근데 이 석유 굴착 장치를요. 근데 총 825대고, 이는 2015년 이후에 최고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오일 생산이 2016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5%나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1059배럴을 매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브렌트유 이번 달에 거의 6%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이 새로운 이란 제재에 대한 기대로 인한 것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5월 12일 날을 또 앞두고 있죠. 지금 이란은요, 적이자 위협인 이 상황이 10년 전과 비슷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면서, 사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이전에 그 2015년에 나왔던 그 딜로 가고 싶은 사람은 트럼프 혼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오펙의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죠. 이란에 대한 제재는 이란의 그 오일 생산에도 영향을 줄 거고, 또 전 세계의 오일 공급에 큰 영향을 타이트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격 변동의 요인은 지금 남미의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인 앙골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석유 굴착 장치를 늘리면서 셰일 오일 생산을 늘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격에 조금 압박을 주곤 있지만, 또 여기저기 지정학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 상승세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압박을 주고 또 튀어 오르려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승세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혼조세를 이런 상황에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외신들은 보고 있어서 저 역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유 굴착 장비 수가 5대를 추가해서 총 825대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5년 이후 최대 수준이고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란과 그리고 내일 수요일장이죠. 수요일장에 있을 재고 발표에 따라서 이런 이슈에 좀 민감할 것이다. 앞으로 좀 변동성을 좀 염두해두고 일단 관망에 대한 외신 쪽의 의견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드렸는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68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67.93달러로 다시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일단 가격대가 변동이 꽤 컸었던 상황이고요. 일단 68.30달러까지 거의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밀리면서 67.95달러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마스터님이 워낙 또 이슈와 전략을 잘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 이슈인 골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1320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에 1310달러 초반대까지 무너졌었습니다만 소폭 상승하면서 1315.2달러 선 현재 구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다시 소폭 올라오면서 하락폭은 0.65%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역시나 골드도 다운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달러 인덱스 영향 그대로 받는다 보고요. 네. 깜빡했었는데 유로 달러하고 골드는 오늘 최고가 매도를 드렸었죠. 달러 인덱스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지수도 강해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강해요. 그러면 안전자산에서 굳이 골드를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달러가 유로 달러에서 달러가 강세될 때 골드가 약세를 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향성 같다 보고요. 대신 출렁거림이나 움직임들은 좀 다르고요. 얘네들은 1,300달러까지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하단부 제약과 그 다음에 지지력들 그 정도까지 보는 게 좋고요. 오늘 또 골드도 중간중간 봤었는데 기술적인 매수 반등 여력을 갖고 있더라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15분 분봉에서도 그냥 바로 밀리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21평 저항을 갖고 있으면 걔네들은 추세 저항에서 바로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반등을 주더라도 세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자리들 전저항점들 확인도 못하고요. 한마디로 누군가가 저희도 똑같겠죠. 목표가 길게 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달러가 더 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도 지속적으로 매도 배팅이 들어간 것처럼 같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분만 남겨두면 지속적으로 하방 제약을 다시 건드리는 형태가 되고요. 단기적인 지지력이 있다 그래도 거의 의미 없이 출렁거려버리는 모습이죠. 반등도 매도로 물량을 턴 다음에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래 하단부 지지력에서는 금요일 날은 저희가 얘네들 신저가를 깨면 유로하고 골드를 매수 잡아도 좋다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 라인들은 이 라인을 보고 드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시도를 하다가 물량들이 나오는 구조는 나오죠. 실제로 이제 변동성이 이미 시간이 9시부터 아시아, 유럽, 미장까지가 밀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반등을 크게 노릴 수 있냐? 한 번씩 금요일 날은, 목요일, 금요일은 물량을 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봐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력을 받아내고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채널로 빠지고 있죠. 완벽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매도가 세기 때문에 매도가 올라오기 전에 그냥 밀려버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차만큼의 아래 구간 오차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물량만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아직도 채널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단순히 깼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혼조세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아니라 위에 얘네들 채널에 전반적인 아래 구간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림이 좀 이뻐지죠. 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맞고 싸울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리딩 전문가 옆에서 붙어서 리딩을 해주면 좋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두 마디를 놔두고 싸우시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늘 추가적인 그림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인 그림도 오늘 그림 다 찍은 상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오늘 정해놓은 그림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디를 낮춰놓냐 마냐의 게임이지 얘네들이 추가적인 그림이 있어서 움직이는 싸움은 아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막아놓고 꾸역꾸역 내려가는지 보시고 신규들은 분할이나 롱포가 아니라면 좀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었던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골드 다운에 대한 의견 풀어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네, 말하다 보니까 네, 또 맞아요. 혼자 심취해가지고요. 네. 아니, 지금 골드를, 네.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반드시 매도적인 구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지금 문자로도 질문이 많이 도착한 상황인데요. 뭐, 시작 전부터 골드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끝자리가 7728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골드 매수 평균가가 1313.6달러인데, 1313. 네. 매도 시점은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네. 저희 쪽에 먼저 문자를 네, 주셨을 때는, 방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선 항상 저희가 하는 게 그렇습니다. 매매를 할 때 그냥 우려에 대한 것 때문에 우려가 있을 때 항상 이점을 잡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채널로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 기준값에 의해서 중심값도 형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2평 보듯이.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익절을 지금 그렇죠. 얘 칠 때는 여기 종가에다가 잡으셨던 게 맞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얘 꼬리 아래다는 익절을 잡고 얘네들이 익절을 안 건드리고 가버린다. 그러면 한 4-5개를 갖고 있다고 하시면 여기다 익절을 쭉 수익 구간에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개만 걔네들 건드려도 내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10개를 3개약 먹었으면 20개 정도는 손절 잡아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잡으시고 출렁거림이 없으면 그냥 배팅 들어간 걸로 보십시오. 진입자리 단가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애매해요. 버틸 거면 1313지수를 3달러를 버텨야 되는데 얘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잡고 보시는 게 낫죠. 일단 방금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오늘 얘 중심을 못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못 넘어가고 밀린 아이들은 수익 구조에서 익절을 걸어놓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저가 부근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매수는 계속 하실 수 있어.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신저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추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맞다면 저번 주에도 그랬죠. 일봉상에서 출렁거렸기 때문에 그때 하셨던 분이 매수를 잡든 매도를 잡든 수익도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신저가를 낮췄을 때 반등이 좋죠. 신저가를 낮췄을 때 차익이 나오니까. 왜? 네. 추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데로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분할을 해서 또 먹어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도 친 아이들은 신저가를 쳤을 때 차익이 나오겠죠. 무서우니까. 내가 너무 저가에서 쫓아갔구나. 시급에서 수익 주니까 우선 좀 차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저가를 낮출 때 매수 배팅이 좋고 지금 구조처럼 이렇게 모호하게 싸운다. 그래서 본인 손절이 두렵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아래 구간까지 1310달러까지 버텼다가 그때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매매를 못 하시겠다면 지금 익절을 잡으시고 수익 구간 내에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쉬우면 한 계약 정도 놔두시고 오늘 또 신저가 오면 계획 정리한 물량의 절반 정도를 다시 배팅 들어가서 얘네들 보합권 매매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기법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나가 있어요. 얘네들이 보합 구간인데 중심을 지키잖아요. 이렇게. 그럼 윗구간이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아이들은 윗구간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뭡니까? 중심을 지켰다 해서 항상 하단부가 뚫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심을 지켜서 온 아이들은 뚫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지금 배팅을 하고 계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상에 만약에 제가 이게 아니라 오늘 크게 반등을 죽인다. 만약에 우선 이런 구간 막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얘네들이 배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심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 그렇다면 1325달러 부근에 배팅이 올 수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 40% 이하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패턴들이 좀 그래 왔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세를 낼 때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이 먹으려는 특징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든 전 종목들이.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가볍게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보는 자리보다는 더 쳤다가 빠지고 오늘 나스닥도 그렇잖아요. 추세 지킨 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강한 저항점들을 뚫어서 이렇게 놀다가 그냥 이렇게 빠져버려요.
한마디로 오버슈팅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한번 보시고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특히 뭐 굳이 딱 정한다면 30분 분봉해서요. 우선은 23시 30분, 지금 22시 30분 11시, 지금 1313달러를 정확하게 시가로 만들어 놓고 미국 애들이 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항은 1313달러 아래에서 놓여야 됩니다. 한 5틱 아래. 근데 본인 평단가보다는 약간 위죠. 그래서 위에서 물량을 좀 익절을 더 밀리게 되면 익절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한두 개를 아래 손절을 잡고 그냥 오늘 주무셔 버리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일단 좀 분할해서 계속적으로 가격대 들어가신 것 같고, 총 계약수가 10개 약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마스터님 상세하게 설명 도와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골드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골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가격은 달러와의 강세, 그리고 한반도의 상황에 의해서 지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기사 제목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골드 가격은 거의 지금 6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지금 제목에서처럼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또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주식이라든가 혹은 달러 같은 부분에 이제 선호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하락세는 4월 말까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0.5% 하락한 것으로 이 모든 이전의 그 상승분을 상쇄시켜서 반납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물 가격 그리고 또 뭐 유월물 가격 다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또 달러 인덱스의 강화로 이제 금을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두 가지의 레벨, 지지 레벨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전문가가 했는데요. 1307달러 선과 그리고 1300달러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수치가 깨지는 것이 더 많은 매도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이 중요한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뭐 두 정상들의 얘기가 모든 이 경제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 가격 기사에도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지정학적 상황이 시장의 여느 때보다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금도 역시나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호조세를 보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저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1300선 이탈 시 더 큰 매도세에 대한 추세에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외신 쪽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시간 정말 빠르게 갔는데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손재 마스터님께 상담 받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분의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가 5864님인데요. 마스터님, 크루드오일 5일 고점을 낮추는 추세를 그어주셨는데 추세를 긋는 팁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사랑합니다 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추세를 긋는 팁 하나를 공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어떠실까요? 네, 뭐 네. 팁이 항상 네. 뭐 그렇죠. 제가 뭐 관점이 이렇습니다. 회원분들이 잘 분석을 해야지 저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들 알려드립니다. 우선은 뭐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하는 게 먼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거 분할을 세분화해 갑니다. 우선은 일봉에서 그림이 보이는지 먼저 봐요. 우선 뭐 이런 경우는 이러겠죠.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끌고 왔을 때 얘를 깰 수 있을 건지 말 건지 볼 때 뭐 추세 이렇게 끄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 기울기가 너무 급하면 걔네들은 추세라고 보질 않습니다. 오체가 너무 커서. 근데 완만하게 보자면 얘 쌍고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얘나 얘를 봤었겠죠, 우리가. 얘네들 저항들.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 얘 중심으로 부합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가정을 두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그림들 세분화해서 가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나스닥 아까 분할하고 배팅해놨는데 다시 20계약 들어와서 이제 수익이 난 구조에서 이자를 잡아야 될지 갑자기 고민이 돼서. 네. 네. 그렇다면 얘네들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추세를 긋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지점하고 꼭지점만 긋는데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지점하고 꼭지점 긋는 거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얘네들 꼭지점 그거 보면 $70가 넘어갑니다.
내가 70달러 넘어가겠냐, 못 넘어가겠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일봉상에서 큰 그림들 하나를 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칙이 혹시 놓여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런 이야기는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이 구간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얘네들이 우리가 맞고 매도를 쳤는데 이제 넘어가서 혼조세를 보는데 개인들이 이게 계속 추세 보는 거거든요. 매도나 매수 추세를 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선을 끌 때는 일봉상에서 그었다.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일봉상에서 봤던 자리들 다시 똑같이 그어보는 거예요. 꼭지점에서 꼭지점 지나가는 거, 꼭지점에서 꼭지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지렛대 원리, 두 번째. 꼭지점과 꼭지점을 긋는 거, 그 다음에 지렛대 원리. 한마디로 얘가 힌지죠. 그 다음에 얘가 힌지입니다.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방금 전에 얘하고만 눈에 확 띄니까 네. 그냥 얘하고만 딱 그어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얘네들 구간대 근처가 오늘의 지지력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힌지를 끊는 방법. 저 두 개만 하신다면, 네. 일반적으로 좀 저거 두 개를 하시고, 참아야 될 때 참고, 약간의 겁줄 때 겁내시고, 분할 대비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전문가들보다는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는 저 정도로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를 찾은 거잖아요. 방금처럼. 네. 힌지 두 개, 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되게 쉽게 알려주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좀, 체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신의 것으로 좀 소화하시면서 좀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좀,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내용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고, 시장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지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주택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됐거든요.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0.4%의 지표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뭐 시카고 PMI도 나왔고 여러 지표가 있었는데 오늘에 나올 지표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 지표 확인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저희가 질문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 네, 시세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네, 문자 질문 다시 한번 받아봅니다. 질문 많이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볼게요. 끝자리 3942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파운드는 그렇다면 마스터님 매도로 보는 게 맞습니까? 라고, 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브리티시 파운드, 유로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하고 마스터님께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운드는 전일장에 좀 세게 밀렸고요. 거의 1% 가까이 밀린 이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378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와 마찬가지로 같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 매도로 접근 가능할까요, 마스터님? 매도로요? 네네. 자, 우선은 네, 가능하리라 봅니다. 뭐 전반적으로. 근데 우선 일봉상의 그림이기 때문에 좀 작은 거 볼게요. 네. 좀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볼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피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우선은 얘네들 뭐 다이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항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선은 관점 매도를 보고 싶다 그랬죠. 네네. 오늘. 굳이 얘네들 다이버가 뜬다는 거는 이제 봉이 바뀔 때 얘네들이 차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그때 이용하는 게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 이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338, 890대 걔네들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게 낫겠죠. 한마디로 오늘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얘들이 많이 올라왔네? 그럼 내일 오전에 배팅을 들어간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이런 구간에서는 저가를 낮추고 나서 다시 전저가를 깨고 올라오고 얘도 막히는지 마는지 뭐 이렇게 싸우고 한다. 그러면 오늘 매도 잡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매도로 빠질 가능성과 위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 거의 5대5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배팅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잘
크루드오일도 그렇고 아직 못 깨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저가 지지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혼조세를 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의 쌍고의 쌍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간에 중요한 자리들이 이런 게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아까랑 거의 같은 자리죠. 네네. 그럼 얘네들 기다렸다는 게 낫겠죠. 그리고 뭐 본인이 좀 성급하다 그러면 최소한 얘네들 중심 자리에 들어가야지 단가 맞추기도 좋을 거고 그런 싸움은 될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버틸 때 추세 저항을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자리는 이렇게 되면 두 자리 지금 보입니다. 이 자리하고 이 자리. 그렇죠. 그럼 빠른 자리에서 저는 굳이 배팅 안 합니다. 왜 여기서 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얘가 단기 저항을 받아내고 파운드는 여기서 버틴다. 물론은 이제 뭐 매도로 더 빠질 거라고 보긴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한 2, 3일 동안 여기서 보합 뛰면 본인 개인들이 잘 이걸 인내를 할까요? 우선은 그린도 이렇게 지지저항을 나누고 있을 때 위로 가면 최소한 한두 번 배팅이 들어갔었고 아래에서도 맞고 한두 번 배팅이 들어갔었고 위에서도 똑같았었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도 한두 번의 배팅에 추가적인 그림 나오든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합을 뛸 수 있겠죠. 매도를 보더라도 좋은 자리 기다렸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매도 쪽으로 보실 때도 좋은 자리를 또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다시 한번 브리티시 파운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11시 44분 46초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먼저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요, 혼조세 좀 보이고 있는데요. 2676.50포인트로 초반에 상승폭보다는 좀 제한적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0.20%의 상승폭만 지켜가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700선에서 좀 미끄러내린 이후에 698포인트 선으로 0.38%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1.21260달러로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314.9달러, 1415달러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68선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68.1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5%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눌립니다. 91.5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빠르게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6713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추세선은 차트의 기관과는 별개로 모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적인 그런 분석도 참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네. 우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받을 때도 있는데, 제가 회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가르쳤었습니다.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재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저보다 오래 하신 분, 10년, 15년 추세선을 긋고 하신 분도 뭐 많이들 봤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선을 긋는다 해서 이게 다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선을 긋고 하는 건 70%를 잡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에서의 대응, 그 다음에 선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걸 배우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선은 통용이 됩니다. 단, 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끄어놨다가도 잠깐 자리 비워서 다시 끌려면 그 똑같은 선 못 그을 때도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네들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춰서 비율이 달라지면 본인이 보이는 선이 달라지고요. 기간이 달라지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뭐 정답처럼 뭐 선은 모든 게 통용되냐? 그렇다면 저는 통용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올바른 시황에 맞는 선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믿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선을 믿지 못하는 거지. 모든 자리는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 기준은 가로저항점과 추세선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질문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소감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박나연 캐스터도 마지막 뉴스 전달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뭐 많은 이슈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위터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정말 판문점에서 또 북미 회담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외신들에서도 계속해서 이를 지켜보고 또 지금의 긍정적인 신호가 무조건 장밋빛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일은 저희가 이제 찾아뵙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슈들이 있으면 더욱더 꼼꼼하게 또 모레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의견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후입니다. 수요일장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